사우디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것 하나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5,000km 떨어진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문화혁명의 순간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리야드에 있는 제 여성 문화센터 알라바의 자물쇠의 열쇠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익숙한 딸깍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과연 누가 올까요? 저는 문을 밀고 조용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 아무도 없는 하루겠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고 제 목소리는 입구 홀의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방들을 지나가며 불을 켰습니다. 예전에 여성들이 앉아서 웃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던 매끄러운 나무 탁자 위로 손가락을 끌었어요. 벽은 아름다운 전통 아랍 예술 작품으로 가득했었죠. 다채로운 기하학적 패턴, 섬세한 서예, 그리고 놀라운 사막 풍경화들이요. 하지만 요즘은 그것들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5년 전, 저는 많은 희망과 설렘으로 알라바를 시작했었습니다. 여성들이 와서 우리의 풍부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함께 예술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센터가 활기로 가득 찼던 때가 기억나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교실을 채우고 대화 소리와 종이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붓소리가 섞여 있었죠. 처음에는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여성들은 문이 열리기 전에 밖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도자기 수업과 서예 워크숍에는 대기자 명단이 있었어요. 전시 공간은 항상 최신 작품을 감상하는 방문객들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빈 의자들과 깨끗하고 사용되지 않은 미술용품들을 둘러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에서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주일 전체에 겨우 2개의 작은 그룹 예약만 있었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전통 예술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의 시간을 다른 것에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어떤 이유든 제가 사랑하는 센터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늦은 오후까지 3명의 방문객만 왔었습니다. 한 노인 여성과 그녀의 2 손녀가 30분도 채 안 되게 전시 공간을 돌아봤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워크숍 일정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마도 다음에요. 할머니는 눈까지 미치지 않는 친절한 미소로 말했었죠. 저는 정확히 오후 5시에 센터 문을 잠갔어요. 몇 시간 일찍 닫았을 수도 있었지만요.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저는 몇 달 동안 내면에서 자라온 실패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저희 아파트는 제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카다몬과 생강의 따뜻한 향기로 가득 찼었죠. 요리는 항상 저를 진정시켰어요. 적어도 부엌에서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오후 6시 30분, 저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라. 저 왔어요. 제 남편 타릭의 목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는데 평소보다 더 흥분된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손을 수건으로 닦았고 그는 눈이 반짝이며 하얀 봉투를 손에 쥔 채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맞춰봐요. 타릭이 봉투를 흔들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춘 다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트차 컵을 집어들었어요. 한국이요? 제가 왜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너무 멀고 저는 센터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타릭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하는 이유예요. 그는 주장했어요. 센터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기술을 잘 섞는 나라로 유명해요. 저는 인상을 쓰고 천천히 차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요.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문화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때로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요. 타릭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게다가 서울에 있는 뷰 아트 컴퓨트라는 놀라운 여성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 들었어요.
거기 디렉터인 은서 씨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하대요. 저는 부드럽게 손을 빼고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서 온 것이 여기서 통할지 의문이네요. 우리 여성들에게는 외국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랍 전통이 필요해요. 탈익은 저녁 식사 동안 더 이상 이 문제를 밀어붙이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제 마음속에 심어졌었죠. 그날 밤 저는 알라바와 그 빈 방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센터에서 제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자 친구인 자이라가 제가 정신이 산만한 것을 알아챘어요. 괜찮아 마라? 우리가 새 도자기 작품을 진열장에 배치하면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탈익의 초대와 제 의구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자이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꼭 가야 해.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것이 필요해 마라. 아마도 다른 문화가 전통을 보존하는 방법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너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잃을 게 뭐가 있겠어? 자이라는 간단히 말하며 우리 주변의 빈 갤러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녀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또 한 주의 조용한 복도와 취소된 워크숍 후에 저는 마침내 여행에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날 저녁 탈익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 한국에 갈게요. 하지만 거기서 유용한 것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출발 전날 밤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세계를 가로질러 떠나는 이 여행이 제 인생과 제가 사랑하는 센터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바퀴가 부드럽게 땅에 닿는 것을 느끼며 배가 조여들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었습니다. 저는 작은 타원형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며 저에게 완전히 낯선 땅을 보았어요. 아마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는 기내 수화물을 모으면서 탈익에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바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승객들을 따라 출구로 향하면서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번이 제가 동아시아를 방문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먼 곳을 여행한 것도 처음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는요? 모든 것이 다를 거였어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 저는 놀라움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공항은 전혀 혼잡하지 않았어요. 높은 천장과 자연광을 들여보내는 거대한 창문들이 있는 깨끗한 공간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언어로 표시된 명확한 표지판을 따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와, 저는 한 놀라움에서 다른 놀라움으로 시선을 돌리며 속삭였어요.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네요. 벽을 따라 자기 체크인 키오스크가 줄지어 있어서 여행객들이 줄을 서지 않고도 탑승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보도는 지친 승객들을 긴 터미널을 통해 쉽게 운반하고 있었어요. 정보 화면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로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봐요. 탈익이 우리의 이름과 아랍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된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생각했네요.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한 후 우리는 우리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미리 예약해둔 택시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우리 가방을 받아들고 윤이 나는 노란색 차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모든 새로운 광경을 살폈습니다. 고속도로는 부드럽고 넓었으며 마치 브로콜리로 덮인 것처럼 보이는 녹색 언덕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멀리서는 유리와 강철로 만든 거인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높고 날렵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현대적이네요. 저는 도시로 들어서면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거리는 바빴지만 이상하게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집에서처럼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넓은 보도에서 빠르게 걸어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갖춘 도시 중 하나예요. 탈익이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통도 존중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서울의 우리 아파트는 공항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탈익은 제게 디지털 도어록 사용법을 보여줬어요. 열쇠가 필요 없었죠.
우리는 빛나는 키패드에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문이 기분 좋은 전자음과 함께 열리자 저는 웃었어요. 코드를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지문을 사용하면 돼요. 탈익이 문에 있는 또 다른 센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에서 아파트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가면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냉장고에는 문을 열지 않고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화면이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도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버튼과 기능들이 있었죠. 한국 전체가 이런가요? 저는 모든 기술에 약간 압도된 느낌으로 물었어요. 저는 여러 버튼이 있는 화장실 제어판을 쳐다보며 잘못된 버튼을 누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국은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유명해요. 탈익이 제 혼란을 보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을 유지하는 데 정말 능숙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분명히 흥미를 느꼈었죠. 깊은 잠을 자고 난 후에 우리는 서울을 탐험하러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으며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옛날 왕과 왕비가 살았던 고대 왕궁이었죠. 곡선 지붕과 밝게 칠해진 세부 장식이 있는 전통 목조 건물들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대비는 인상적이었어요. 고대 건축물이 고층 건물과 번잡한 거리에 둘러싸여 있었죠. 이 궁은 600년이 넘었어요. 우리 관광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어요. 우리가 궁 내부를 걸을 때 저는 한복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여성들은 허리 높은 다채로운 흐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남성들은 헐렁한 재킷과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것은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로 셀카를 찍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그들이 2시간대에 동시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탈익에게 관찰한 바를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요. 그렇죠. 탈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모순으로 보지 않아요. 비빔밥을 맛본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명동이라는 번화한 쇼핑 지역을 걸었습니다. 거리는 전통 한국 미용 제품부터 최신 패션 트렌드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상점들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붐비는 거리를 헤쳐나가는 동안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뷰 아트 컴퓨트라는 여성 문화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어요. 탈익 봐요. 저는 흥분하여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장소예요.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다양한 문화의 여성들이 함께 예술을 창작하는 다채로운 벽화로 돋보였습니다. 큰 앞유리창을 통해 저는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들어가 볼까요? 탈익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무게를 옮겼어요. 제 일부는 호기심이 있었지만 다른 부분은 여전히 한국 센터가 제 사우디아라비아 센터에 유용한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사, 전통은 너무 달랐어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제 마음을 이겼습니다. 저는 밖에 서서 궁금해하며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어요. 좋아요. 저는 어깨를 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볼게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죠. 저는 뷰 아트 컴퓨트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고 따뜻한 빛이 저를 감쌌어요. 안의 공간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채로운 쿠션이 있는 편안한 소파들이 작은 그룹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전통 한국 그림과 움직이는 작품을 보여주는 빛나는 디지털 화면이 아름답게 섞여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센터를 가득 채웠었어요. 일부는 대화하고 웃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함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었으며 몇몇은 손가락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만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뷰 아트 컴퓨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명랑한 목소리가 영어로 들렸어요. 짧은 검은 머리와 제가 본 가장 밝은 미소를 가진 여성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은서 원장입니다. 해외에서 오신 방문객이신가요?
네, 저는 그녀의 따뜻한 환영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마라이고 이분은 제 남편 타릭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리야드에서 여성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은서 원장님이 진심 어린 흥분으로 손뼉을 쳤어요. 저희는 전 세계의 문화센터들과 연결되는 것을 좋아해요. 함께 둘러보시죠. 우리가 센터를 따라다니면서 저는 의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공간은 정말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읽거나 일할 수 있는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조용한 구석이 있었어요. 다른 공간에서는 모두가 전통 종이 접기를 배우며 웃고 있는 워크숍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여성들이 디지털 예술 작품을 디자인하는 태블릿과 컴퓨터가 있었어요. 저희 센터도 작게 시작했었어요. 은서 원장님이 걸으면서 설명했습니다. 몇 개의 예술 수업과 문화 발표회만 있었죠. 마치 당신의 센터에서 설명하신 것과 비슷하게요.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저는 이제 정말 호기심이 생겨 물었어요. 이곳은 활기와 방문객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정확히 알라바가 예전에 가졌던 모습이었죠. 은서 원장님이 신비롭게 미소 지으며 저희를 센터의 작은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단순한 커피 머신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의 다른 모든 것들에 비해 구식으로 보였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 기계를 바라봤어요. 커피 머신인가요? 그냥 커피가 아니라 믹스 커피예요. 은서 원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간단하고 달콤한 인스턴트 커피예요. 저희는 이 기계를 설치해서 한 잔에 몇 센트만 받았어요. 여성들이 커피를 받아 앉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도우며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근처에 있던 여성들 무리가 웃음을 터뜨렸는데 모두 작은 종이컵에 든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커피가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어요. 은서 원장님이 열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커뮤니티가 생기자 저희는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었어요. 단지 저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요. 그녀는 타릭과 저에게 각각 믹스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연한 갈색 액체 위에 크림 거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한 모금 마셔봤고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에 놀랐어요. 적당한 쓴맛과 함께 달콤하고 풍부했습니다. 저희는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은서 원장님이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설명했어요. 저희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수용해요. 예를 들어 저기에서는 전통 한국 자수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패턴을 디지털화하기도 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들이 어린 소녀들에게 고대 공예를 가르치는 수업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수업이 인기 있는지 추적하기 위해 간단한 태블릿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들이 여성들이 몇 시간 동안 머물러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챘습니다. 이곳의 모든 구석에서 목적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공간도 시간도 기회도 말이에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은 저는 마침내 은서 원장님에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예술, 기술, 커뮤니티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그녀는 제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희 비밀이에요. 저희는 이것들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아요. 모두 여성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일부예요. 그날 저녁 우리가 떠날 때쯤 제 머리는 아이디어로 가득 찼었어요. 제 노트북은 휘갈겨 쓴 메모로 가득 차 있었고 제 휴대폰은 제가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도시 불빛 아래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타릭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배울 것이 정말 많아요. 은서 원장님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종류의 센터를 정확히 만들었어요. 진정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센터요. 그날 밤 타릭이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알라바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작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들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풍부한 사우디 전통과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혼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상상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작은 커피 머신이 은서 원장님의 센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마도 제 센터도 똑같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타릭과 제가 리야드로 돌아왔을 때 자이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알라바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일주일 동안 방문객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슬픈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며 말했어요. 모든 것이 곧 바뀔 거예요. 다음 몇 주 동안 저희 팀과 저는 알라바를 변화시켰어요. 저희는 한국의 뷰 아트 컴퓨트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구를 재배치했어요. 편안한 의자와 작은 테이블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믹스 커피 머신을 구석에 설치했어요. 커피요? 그게 당신의 대단한 해결책인가요? 자이라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냥 커피가 아니라 공동체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즐기기 전에 함께 모일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었어요. 커피는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저희는 또한 전통적인 사우디 예술 작품과 현대적인 작품들을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도 추가했어요.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태블릿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 활동과 새로운 체험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행사 일정도 만들었었어요.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가 왜 사우디 문화센터에 외국 아이디어를 가져오는지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통 예술을 위한 공간에 왜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방문객들이 알라바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여성들이 변화를 보러 왔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편안한 새 좌석 공간에 앉아 달콤한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은 예술, 자신들의 삶,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더 많은 여성들이 와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데려왔습니다. 곧 센터는 다시 대화와 활동으로 활기차게 되었었어요. 재개장 한 달 후의 어느 오후, 저는 알라바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대화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서로 교류하며 모든 좌석을 채우는 것을 지켜봤어요. 여성들이 계속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믹스 커피 머신은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자이라가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은서 관장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 관장님이 맞았어요. 전통과 혁신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 중요해요. 곧 리야드 전역의 사람들이 알라바를 작은 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사우디 문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나 멋진 것을 창조하는 곳이었죠. 지역 뉴스팀이 저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고 도시 전역의 여성들이 직접 경험하러 왔었습니다. 한국 여행 6개월 후 저는 특별한 소포를 받았어요. 한국 미술용품, 새로운 믹스 커피 레시피, 그리고 편지가 담긴 은서 관장님의 상자였습니다. 친애하는 마라에게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알라바의 성공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뻐요. 당신의 이야기는 우정과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경계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당신이 제 센터를 방문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의 센터를 방문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당신의 공동체와 함께 이믹스 커피를 즐기세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번창하는 센터를 둘러봤어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를 사귀고 달콤한 믹스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한국.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서요.
그리고 세계 반대편 서울 어딘가에서 은서 관장님이 방문객들에게 새 친구 마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놀라운 문화센터 알라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여성들이 믹스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